도쿄올림픽을 추진한 장본인이자 현재 일본을 최대의 공경에 빠뜨린 아베 전 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일이다 라고 말해 일본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개최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 올림픽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본래 반일이라는 말은 한국 등에 자주 쓰던 말인데 이제 그것을 올림픽 반대 세력에 돌리는 겁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이제 아베가 국민들을 반일 세력으로 몰아간다 라면서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국제 기자인 다카하시 고스케는 이에 관해 아베 총리의 발언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국력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킨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면서 미중유의 코로나 사태에서 무식하게 일본 정치인들이 올림픽을 강행하는 게 그와 같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쇠락한 것처럼 이번 올림픽이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는 세르비아 선수단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 8만의 외국인이 추가로 입국해야 하는 등 이제 시작이기에 불안감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미 MBC 스포츠는 현재 유로 2020 경기 직후에 스코틀랜드에서 2,000명, 핀란드에서 300명의 확진자가 나와 슈퍼 스프레드 감염 확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도쿄에서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성인 80%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지는 일본은 훨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스포츠 매체들과 기자단들의 활동 중에 우려했던 바가 드디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도쿄올림픽에는 기자단들도 3만 명 이상이 입국하는데 현재 시즈오카 시마다시에서 합숙 훈련 중이던 싱가포르 탁구 대표팀을 취재하던 보도 관계자가 코로나가 감염되어 확진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수만 명의 기자단은 이번에 격리도 없으며 취재의 제한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위험의 핵심이며 도쿄 시내에서도 일반 시민도 만나 취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감염 사례가 벌써부터 등장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대표 탁구팀도 크게 놀라서 앞으로는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앞으로 다른 선수단들도 되도록이면 보도 관계자들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의견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언론들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대회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기자단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한 GPS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재를 가하려고 했으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의 미국 12개 스포츠 매체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취재 중에 감염 케이스가 터졌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에 언론들은 그럼 앞으로 선수들 취재도 하지 말아야 하냐며 무슨 이런 올림픽이 있냐고 반발 중입니다. 가장 문제는 앞으로 선수들이 올림픽 시합 중에 밀접 접촉자가 되더라도 출전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4년이나 고생한 선수들이므로 감염이 아닌 밀접 접촉자가 된 경우에는 출전을 강행시킬 예정이라며 올림픽 방역 수칙이 담긴 플레이북에도 없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선수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번 도쿄올림픽은 전대미문의 고난이도 올림픽으로 취소나 4년 뒤 연기로 했었어야 합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감염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의 시름이 깊어가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 VIP 귀빈에 대거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일본을 찾아오는 IOC 바흐위원장을 비롯한 귀빈들 숙박 및 접대를 위해 4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들은 각 호텔의 박당 수백만 원짜리 스위트룸 등에 숙박하며 일본 정부의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희생을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다른 물에서 놀며 성대한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유럽의 권위 있는 매체들이 동시에 일본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대부분 G7 국가들에 속한 유력 매체들로 G7에서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지지를 받았지만 언론들은 현재 일본 사태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면서 올림픽 중지를 거론한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유력 언론은 한국과 일본의 다른 이야기를 하며 양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우선 영국의 가디언은 일본이 계속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들쑤셔 일본에 초대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기사를 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모테나시라는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오모테나시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손님이 싫어하는데도 일본의 각 나라들을 올림픽으로 불러들여서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스가 총리가 심지어 코로나를 이긴 증거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태를 전혀 잘못 보고 있는 증거라면서 그 누구도 올림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프랑스의 세계적인 권위 있는 매체 르 피가로는 색다른 시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합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서는 도쿄올림픽 뇌물 문제를 발견해 검찰 기소도 이루어져서 훨씬 냉소적일 수 있는데요. 그들은 20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현재 일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관료주의로 인해서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일본 국민들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귀를 닫고 IOC와 함께 그저 올림픽 개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프랑스 언론 리버레이션은 IOC와 일본 정부가 폭주해서 약한 자들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전합니다. 약자인 국민들은 지켜지지 않고 그저 고위급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한 올림픽을 한다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매체들은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망가지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의 자세로 프랑스도 일본의 위험을 따르지 않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일당 체제인 중국과 비슷해져 간다며 민주주의의 특성을 잃어간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 이 매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방역에 대해 일본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는 작년에 일본 도쿄에서 지내는 와중에 한국 기사를 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전문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국의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직설적인 제목으로 칼럼을 실은 것입니다. 그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오래 싸운 역사가 있으며 이번 팬데믹 사태에 있어서도 방역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 세웠습니다. 특히 아르노 기자는 프랑스가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전격 취소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작년 총선을 예정대로 치러낸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지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약간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통해서 오히려 온 국민에게 유럽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상적인 삶을 돌려주고 있다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극찬한 것입니다. 르 피가로는 일본에 대해서는 관료주의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백신 접종이 실패해 결국 올림픽 개최를 외면받고 있는 일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G7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한국에 보인 시선은 방역 챔피언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로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르 피가로가 우려한 대로 실제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 예약 중단 사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진료소와 구민센터에서 이뤄지는 60세 이상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12일부터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오베시와 지바시도 접종 예약을 중단한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화이자 백신 공급량이 지자체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예약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주 동안의 화이자 백신 공급은 지자체가 원하는 물량의 30% 수준에 그칠 전망인 것입니다. 오사카시 시장은 8월 이후 화이자 백신 공급량을 전망할 수 없다며 고령자 대상 2차 접종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일본의 백신 접종은 다시 중단 사태로 돌아가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해외 언론에 일본과 다시 한번 비교되면서 국격이 높아진 이유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